노동법 실무 월간 노동법률 선정 2016년 노동분야 10대 뉴스 노동법 전문 월간지 월간 노동법률에서는 2016년의 노동분야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2016년의 노동분야는 고용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저항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일부 업종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안타까운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후반기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노동계의 여러 가지 과제와 분쟁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올해의 지난한 싸움들은 내년에도 계속될 적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노동사건들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10대 뉴스를 살펴보겠다. 미리 얘기하면 10대 뉴스는 노동법률에서 뽑은 것이고 노동법률의 관점이 녹아있다고 보여진다. 1. 정부 양대 지침 발표 저성과자 해고 임금 피크제 도입 눈앞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 지침이 1월 22일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쉬운 해고 지침이며 노동계약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재계는 경제 상황과 고용 저하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했다. 4대 개혁 법안이 총선의 영향으로 주춤하다 못해 사실상 폐기에 몰린 반면 양대 지침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경영평가와 임금 동결 카드를 쥔 정부에 연달아 굴복한 상황이다. 이 추세라면 민간 기업 확산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헌재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 변경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산별 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는 2009년부터 경비직 외주화를 두고 금속노조 산하 지부 소속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그러던 중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전환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이 모두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개 변론과 선고 연기를 거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로 인해 산별 노조 하부 조직인 지회가 자체 결의를 통해 산별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재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이 무리한 법 해석으로 쉬운 노조 파괴의 길을 열어줬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4.113 총선으로 야당에 힘실린 환노위, 야당 단독 국감까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런 가운데 2016년 첫 국감에서는 시작 전부터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파행 사태를 맞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대거 불참을 선언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환노위 국감에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의 독주 국감이 됐다. 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만 홀로 국감에 모두 참석했다. 이 때문에 20대 첫 환노위 국감에서는 성과 연봉제 등 정부의 정책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더욱 강한 질타가 여과 없이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는 평가다. 4. 구의역 청년 근로자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강변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20세 김모군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다른 사망 사건 때문에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2인 1조 매뉴얼을 마련한 것도 무색하게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고 시민들은 구의역 사고 현장에 스크린도어에 메모장을 붙이며 김군을 추모하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위해 위험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근로자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빚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여겨진 탓일까.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하나에 많은 시민들이 눈물지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가 추락사하는 등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며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5. 조선업 위기,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일으켜 세계적 불황의 영향으로 조선업 장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유가 폭락과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취소,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자 조선사들이 맥없이 흔들린 것이다. 국내 조선업 빅 3로 꼽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으며 조선 3사의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업 근로자들은 정부와 조선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잡고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은 현실화됐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하청업체와 물량팀의 노동자였다. 호황 때는 보이지 않았던 조선업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 인상률 7.3%, 440원 증가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6급 주휴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이다. 고시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금년 12월 임금이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 33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 개혁론이 등장했다. 7. 철도 노조 등 최장기 총파업 돌입. 철도와 지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9월 27일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파업 선언문에서 공공기관의 성과 만능주의 돈벌이 경쟁에 따른 국민 피해와 민영화를 막아 공공서비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간부들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30일을 넘기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강행 의지로 인해 총파업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력을 잃는 듯 보였던 총파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민 촛불 집회와 함께하면서 역사상 최대 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60일이 넘도록 이어졌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최장기 총파업을 끝내고자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협상은 결렬된 상황이다. 8. 김영란법 시행. 노동계와 기업도 촉각 곤두세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부정부패의 뿌리가 되는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청탁을 근절해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행된 김영란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이다. 법 시행으로 부정부패의 뿌리가 되는 한국의 접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상의 혼선이나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 등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기업은 물론 노동조합도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 헌법재판소 출퇴근 산재 인정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위헌 선언. 퇴근 산재 인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3대 위헌 이후 최종 위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9월에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3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 재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기약 없는 개정 논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기한이 정해지면서 입법부와 정부는 입법 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그 형식이나 재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물 건너간 노동개혁.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사법, 즉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논의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사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개혁 추진 동력은 약화됐고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법안 심사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